우리 노트 펴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저 새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런 혼란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익숙의 과정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일단은 워밍업 느낌으로 한번 차분히 써볼게요. 자, fx는 거의 이제 관용어구 느낌인 거야. 그냥 식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럼 누구에 대한 식이에요? x에 대한 식이에요. 제가 지금 x에 대한이라고 이야기한 건 변수를 지칭해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미국 거 보면 초반에 스테어링에서 이제 그 배우 이름 올라가잖아요. 주인공 해가지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변수가 누군지 이 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 y나 a, b, c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조연. 문자가 조연이다? 상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2차 배우시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 그리고 니네가 분명히 방정식을 배웠다고 하니까 ax 더하기 b의 근 찾는 거 배웠죠. 마이너스 a분의 b만 나오지 않다는 것도 배웠죠. 아이, 내가 지금 얘가 몇 차라고 이야기했어? 2차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2차인데 a가 지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문자로 썼잖아요. 근데 2차가 돼야 되니까 야, 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살짝 방어막 하나 씌운 거지. 너 뒤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2차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쓰게 되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2차 식을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배워야 되냐고 맨 첫 시간부터 얘기했냐면 제가 관계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등식이고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한 게 첫 수업 때 했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식이 메인인데 이 관계식에 등호가 그리고 부등호가 뭐 등호와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이제 잡힌다면 자, 얘를 1번이라고 해서 얘를 잠깐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거 발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모 그 다음에 0 쓰면 일단은 관계식이 될 준비는 되놨는데 관계를 이야기하는 접속사스러운 친구를 여기에다 지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지. 그래서 여기다가 1번 뭘 넣겠다는 거야? 등호를 넣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등호를 넣게 되면. 뭐요? 뭐라 못 들었어? 등호를 넣는데 무슨 식이라고요? 2차 방정식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야, 이 등호를 넣는데 왜 부등식이야? 생각해. 여러분들. 자, 제가 A가 0이 아니란 걸 걸어버렸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A가 0이 아닌 거를 안 걸었어. 그럼 A, B, C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희소한 확률로 A도 B도 C도 0이라면 이건 무슨 식이 되는 거야? 뭐라고? 항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고 다 방정식이 아니고 등호가 들어가면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를 또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예 처음에 부셔 야, 너 뒤지면 안 되니까 0 아니야. 그러면 저는 항등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저는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2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요령은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뭐예요? 이거 풀려면 처음에 보자마자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뭐해? 그치, 인수분해부터 먼저 하겠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x-알파, x-베타는 0, 여기 a까지 딱 맞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뭐예요? 얘가 0이 될 때하고 얘가 0이 될 때가 근이겠지라고 당연히 생각이란 걸 안 하고 그냥 쓴단 말이야.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x는 알파, x는 베타를 쓰겠지. 근데 문제는 요 근이라는 친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 x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0이 나오시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최근에 어디서 배웠어? 근의 공식이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더 전이에요.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나와요. 물론 표현으로 쓰자면 F알파는 0이 나와요. 이거를 맨 처음에 어디서 배웠어? 아니야. 더 전이야. 나머지 정리해서 인수 정리. 여러분들 F1이 4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해서 저 뭐 한 거야?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죠. 그럼 그치? F알파가 0이라는 건 뭐예요? fx를 누구로 나눠? 알파로?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뭐예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 지금. 맞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배운 것도 조금씩 생각해주고 2차 방정식은 근이 중요하지. 역시 근이야. 알파나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던 친구는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이제 이 접속사 사이에 0과 식 사이에 여기 부등호가 4가지가 있죠. 가장 간편한 거는 뭐 얘를 쓴다고 해봅시다. 원래는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얘도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 왜요? 얘는 방정식하고 다르게 근을 찾는 게 아니고 0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는 뭐 근 찾아 라고 하니까 이유는 몰라도 만약에 근을 찾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 기본적인 부등식에서 0보다 작음이라는 건 A가 양수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건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란 소리잖아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란 소리죠.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요? 0 나올 수 있어요? 없지. 얘가 플러스면 얘가 고정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도 고정인 거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x-알파가 플러스라는 건 x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거죠. 음수라는 건 뭐예요? x는 베타보다 작다라는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면 반대로 x가 알파보다 작은 거고 이번에 x가 베타보다 큰 거죠. 그러면 얘와 얘로 수직선에서 범위를 맞춘 다음에 얘네 두 개를 합해요. 뭐 합산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부등식이 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념센 251페이지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인수분해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식을 안 줬거든. 그러면 잠깐만. 우리는 2차 부등식에 보였는데 뭐부터 한다고요? 인수분해에서 알파 베타를 찾았지. 알파 베타. 알파가 들어가면 뭐야? 0이잖아. 0보다 작은 거에 그 끝쪽에 누가 있어? 0이 있죠. 0보다 작은 거에 그 끝엔 0이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이쪽은 0보다 작은 거잖아. 0을 기준으로 이쪽은 0보다 큰 거니까 부등식도 방정식처럼 0을 먼저 잡아놓고 작냐 크냐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만 봐도 그림 봐봐. 거기 식이 있어요 없어요?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뭘 배워야 되냐면 새로운 생각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생각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Y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Y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Y를 자주 봤니? 아니요? X만 자주 봤잖아요. Y는 자주 안 봤잖아. 그러니까 근데 Y가 선생님 Y가 어떻게 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Y가 원래는 있었던 거야. Y가 있었던 거야. 자, 그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가 교회를 가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처음 간 친구들이 물어봐. 목사님이나 신부님.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대답은 거의 다 똑같아. 네 마음속에 있단다.
뭐 불교도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럼 도대체 Y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 Y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지. 왜요? 자, 그 얘기를 해줄게. 자, 제가 지금 쓴 거는 뭐처럼 보여요? Y는 fx죠? 요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자면 누구예요? 두 글자. 함수잖아, 함수. 함수. 그러면 함수가 나오면 당연히 식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돼. 야, 그려. 예, 그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도 같이 봐야 돼. 이게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인 거야. 근데 얘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뭐 내가 지지고 볶고 뭘 해도 남 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친구 하나를 더 데리고 올 건데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온지 자, 잘 봐요.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y는 x라고 쓰면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 이거? 그릴 수 있죠. 직선이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얘와 얘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얘들아, y는 0x 더하기 0도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잖아요. 왜 못 그려? 아니, 얘 역할이 누군데?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야 돼? 얘는 역할이 뭐예요? y절편 0이라는 건 뭐예요? 잠깐만. 이미 하나가 있는데요? 자,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봤어요. 얘를 그릴 거야. 그럼 기울기가 여기가 누워야 되겠지. y절편이 0이라니까. 그려봐. 그러면 여기 그런데 원래 여기 자리가 누구 자리였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y는 0이라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y는 0이 뭐라고요? y는 0이 뭐라고요? y는 fx는 뭐라고요? 함수야. 얘는 뭐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0은 y라고 쓰고 옆에다가 살짝 올려만 놨어. 아직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별개인 거지. 서로 쳐다봐도 뭐 그냥 뭐 아는 척도 할 수도 없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얘들아, 251페이지 맨 위에 마지막 두 글자만 읽어봐. 관계. 관계. 수학에서 이 관계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정확하게는 위치 관계라고 등장해요. 그냥 듣기만 해.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는 거는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야, 니네 만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관계는 뭘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있어? 네. 그럼 뭘 물어보겠어? 언제 만나? 그치. 그럼 여자친구 뭐 일주일에 몇 번 만나? 그럼 몇 번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생각해봐. 여자친구를 일주일에 몇 번 만나와? 너 실근 몇 개 있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너 언제 만나? 어디서 만나? 그러면 실근의 X값 3하고 5 약간 비슷비슷하잖아요. 매칭을 억지로 시켜보자면. 그럼 또 생각해봐봐. 니네 판별식이 음수인 거 알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음수라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더 이상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지.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그럼 더 이상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얘하고 관계라는 거는 뭘 물어본다고요? 야, 니네 만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만나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를 연결해 줘야 되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결하는 주는 애가 누구야? 만나냐를 물어보는 등호와 부등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냐? 아니요, 안 만나는데요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네. Yes. 그럼 이제 수학에서는 야, 너 저 누군지 모르는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난대. 그럼 만난대. 그러면 만난대에서 대충 그릴게. 대충 그렸어. 얘가 fx일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분필 안 띈 데가. x축은 어디 있어? 여기 검지에 가리키는 데 있지.
그럼 지금 만나는 데가 몇 점 생겼어? 2점. 이걸 물어보는 게 누구야?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누구지? 이 2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누구야? 근을 물어보는 게 뭐예요? 5글자. 2차 방정식이지. 그렇잖아. 그러면 만나냐? 네. 그러면 그것 좀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게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엄밀하게는 우리는 이제 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는 근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근데 선생님 그게 지금 말하고 싶어준다는 Y랑 뭔 관계예요? 라고 하면 자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처럼 등호를 딱 연결했어. 근데 너무 좀 과해. 왜 과하냐면 야 Y는 fx랑 같은데 근데 Y는 또 0이야. 이쪽에서는. 근데 얘네들이 같대. 같은 게 너무 많잖아. 그렇잖아요. 그 나는 좀 생각을 바꿔서 야 그러면 우리 얘네들은 좀 과한데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얘네만 보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지금 여기는 Y인데 여기에서의 Y는 되게 자유롭죠. X가 들어가면 다 받아주는 숫자들이니까. 근데 여기서의 Y는 어떤 Y예요? 되게 픽스되어 있는 딱 뭐라고 픽스되어 있어요? 0이라고 픽스되어 있는 친구죠. 여긴 자유가 없잖아요. 아니 어차피 Y는 0일 걸 최종적으로 물어보는데 굳이 Y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나는 이제 만나냐? 네.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네. 그냥 제가 썰을 풀면은 언제 만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그럼 제가 적당하게 Y를 커팅하고 fx는 0일 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Y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저 마지막에 쓴 이 식에선 Y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없는 거야? 지금 엄마가 안 보인다고 엄마가 없는 건 아니잖아. 집에 계실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슬아슬했어. Y가 안 보인다고 Y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얘네들 결론적으로 방정식은 뭐 한 거예요? 얘하고 얘의 교점 물어보는 게 방정식인 거잖아.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방정식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x라는 친구가 있고 y라는 친구가 있는데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보게 되면 x라는 친구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고 y라는 친구는 어디로 움직이는 친구들이냐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 왼쪽 오른쪽의 정보와 위아래의 정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든지 내가 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굳이 y가 0이라는데 y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y는 그리고 0은 y라고 쓰게 되면 자 얘들아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친구를 그려. 그럼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인수분해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1이고 얘는 3일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뭐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보죠. 그냥 물어볼 거니까. 야 너한테 1 넣으면 뭐 나오냐? 0. 0 넣으면 뭐 나오냐? 3.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오냐? 뭐 나오겠지. 2 넣으면 뭐 나오냐? 뭐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y는 0도 그릴 거야. y는 0은 당연히 x축 그 자체가 되잖아. 그러면 x축은 또 어떻게 그려? 그냥 편안하게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2번 그린 거지. 관계가 없잖아. 이렇게 썼다고 관계를 물어봐요? 만약에 길을 지나가는 남자 여자가 평행하게 이렇게 같이 무슨 관계세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잖아. 하다못해 손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만 저 인터뷰 좀 커플이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요 사이에 등호나 부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등호가 들어갔어. 관계가 생겼지. 그러면 같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누가 같은 걸까? 0이랑 x제곱.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 잘 봐요. 내가 같냐라고 물어봐서 x축 이렇게 그었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잘 얘기해 줬어요. 0이랑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0이 지금 여러분들아 누가 0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써져 있는 0은 누가 0이라는 거야? y가 0이라는 거죠. 내가 0일 때 그러면 얘죠, 얘. 얘도 뭐일 때를 찾아야 돼? 당연히 0일 때를 찾아야지. 근데 그 0이 x가 0이라는 거야? y가 0이라는 거야? y가 0이라는 거지. 그럼 잠깐만. 우리가 y를 다시 지워버리면 우리 이때까지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친구를 찾는 과정을 방정식에서 했잖아. 맞아? 그럼 넣으면 누가 0인가? y가 0을 찾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써서 인수분해든 뭐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이 나와요. 3을 넣으면 누가 나와요? 0이 나와요. 라고 해서 근을 찾는 게 방정식이었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하나만 이제 가미할 거야. 이렇게. 갑자기 부등으로 싹 바뀌었다. 쫄지 말고 들어. 자, 생각해봐봐. 조금 전은 y가 0이면 나도 0이야. 그때 x를 찾아줘. 이게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자, 지금은 부등호가 들어갔으니까 y만 봐. x 보지 말고. 자, 나는 누구예요? 0이죠. 누가 0이야? 나는 누구예요? 뭐예요? 등호 같다는 거죠. 누구랑 같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식이죠. 그 2차식이 누구라고? 그러면 자, 다시 나는 누구야? 누가? 나는 누구라고요? 이치. 그럼 얘는 뭐예요? 작다지. 이제 해석해봐. 나는 너보다 뭐 한 거야? 근데 누가 작은 거야? x가 작은 거야? y가 작은 거야? x가 작은 거야? y가 작은 거야? y가 작은 거잖아. 지금 y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봐봐. 여기는 y 값이 뭐야? 여기는 y 값이 뭐야? 그치, 양수지.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건 당연히 뭐야겠어? 그냥 밑에 음수겠지. 그러면 나는 너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찾고 싶어. 이게 뭐야? 이게 부등식이라고. 방정식은 뭘 찾는 거야? 나랑 너랑 같은 걸 찾고 싶어. 이게 방정식이야. 부등식은 나랑 너랑 작든 크든 작거나 크든 크거나 작거나 같든 아니면 크거나 같든을 찾고 싶어. 이게 부등식이라고. 그럼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너보다 작다는데 그 작은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야, 같을 때도 있어? 그러면 여기는 같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같죠? 그럼 작은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점들이 작죠? 여기 점들을 만드는 x를 찾아달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된 목표야. 그럼 여기는 x값을 넣으면 여기 x값 넣으면 다 뭐예요? 작죠? 그러면 이 친구의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어디 있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만드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부등식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보이겠죠. 왜냐면 잘 생각해봐봐. 아니야. 잘 생각해봐봐. 식 그대로 쓰고 x에 1 대입하면 결과가 뭐 나와요? 0이지. 누가 0이라는 거야? y가 0이라는 거지. 0이라는 친구의 밑에는 뭐예요? 위는. 그럼 나는 지금 부등호는 대부분 양이냐 음이냐를 물어보는데 기준이 누가 돼야 돼? 0을 기준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 이 근이라는 친구는 뭐예요? 대입하면 누가 나와? 누가 0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되게 쉬운 거야. x-3이 이번에는 양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풀 때 뭐 하겠어요? 넘겼겠지. 그렇잖아? 근데 물론 그게 쉽고 맞는데 조금만 생각해보자. 이거 누구야? 더
더. 이제 앞으로 내 눈에 0이 보이면 나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그쵸. 더. y가 0이지. 그러니까 y가 0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 x축. 그러니까 내 눈에 이제 0이 보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x축. 그럼 나는 뭐야? x-3이지. x-3은 뭐예요? 1차 뭐예요? 1차 식이지. 근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슬슬 y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면 얘는 뭐라고요? 1차 함수. 얘는 뭐라고요? x축. 그러면 이제 x축을 그렸어. 싹 그렸다고 쳐. 1차 함수도 그렸어. 그럼 여기에 교점이 누구예요? 이 교점의 x좌표가 누구야? 여기 만났는데 이건 바로 알잖아. 이거 3이죠. 정확하게 3,0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써요, 안 써요? 왜 안 쓸까? 어차피 0이니까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써줘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봐, 얘들아. 내가 너보다 뭐 한 거야? 크다. 높다잖아. 높은 데가 어디야? 이쪽이에요? 이쪽은 낮죠? 이쪽이죠? 그럼 이쪽은 3을 대입하면 0이었으니까 3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3의 왼쪽은 아니라고 그랬죠? 3의 오른쪽에 3.1 대입하고 3.2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누구든 대입해도 다 결과가 뭐야? 0보다 큰 양수가 나오죠. 그럼 나는 그 친구가 3 포함 3 빼고 오른쪽이구나. 3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제 이게 너무 귀찮고 복잡하니까 뭐 하는 거지? 야, 어차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잖아. 넘겨.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자, 다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누구라고요? 여기 잘 써져 있죠? x축.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건 뭐예요? 같다. 누구랑 같은 거야? vx랑 0이랑 같다. 0이랑 하지 말고 조금만 더. x축이랑 같다. 뭐가 같은 거야? y가 같은 거지. x축의 y 값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 fx의 y 값은 지금 많죠. 엄청 많잖아. 그 많은 걸 만들어주는 x도 엄청 많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찾고 싶다는 거야? 0일 때만 찾고 싶다는 게 방정식이야. 그럼 부등식은 뭐예요? 함수하고 x축에서 x축보다 낮은 것들을 찾고 싶어요? 여기 있는 애들인 거지. 높은 거 찾고 싶어요? 여기 있는 애들인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제 251페이지 문제를 봐봐.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fx죠. 얘가 fx야. 그 여기가 1하고 3일 거야. 그치? 맞아?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5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면 돼. 근데 그 묻는 말의 대답은 보면 보여. 여기는 지금 fx와 gx의 그래프를 줬지 식을 줬어요? 아니지. 그래프만 줬잖아.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 fx가 있어. 0이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사이에 아직 뭔가를 안 채웠잖아요. 그치? 이제 채울 건데 채우기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칠판 좀 봐줄래?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내 눈에 fx가 그냥 fx만 보이면 안 되겠지. 뭐라고 보여야 돼? y는 fx. 이제 내 눈에 0은 0이라고만 보면 안 되겠지. x축. 그럼 이제 우리의 관계를 물어볼 차례인데, 자, 대답해.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이거 뭐예요? 같다. x축하고 y는 fx가 같다지. 뭐가 같은 거야? 이제 y가 같다는 거지. 그럼 그 y가 같은 x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1, 3. 그렇잖아. 1,0하고 3,0인데 왜 1,0하고 3,0 얘기 안 합니까? 어차피 y가 0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y를
소거해버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할 거야. 이제 느껴야 돼. 그치. 높아야 되지. 높은 애들이지. 그치. 아니. 그치. X가. 잠깐만요. 1보다 크다고요? 자, 얘들아, 봐봐. 오해가 살짝 생기면은. 자, 봐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내가 너보다 높다죠. 맞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얘네 점은 높아요, 낮아요, 같아요? 같아요지. 그러니까 얘네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높아요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누가 높아요? Y가 높아요지? 나는 답을 누구라고 써야 돼? X에 대해서 써야 되잖아.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여기 주인공이 누구라고 써 있어? X. 그러니까 표현은 X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높게 만드는 X들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일단은 1하고 3을 써야 돼. 왜? 이게 같은 데니까. 이게 기준이 0이 나오는 지점이죠. 자, 그러면 1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fx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지. 왜냐면 밑에 있으니까. 1보다 왼쪽으로 가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작은 거죠. 3 기준에서 왼쪽으로 가면 낮아지니까 음수 나와서 안 되는 거지. 3 기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하나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보다 뭐 한 거야? 작다, 낮다. 너보다 낮으니까 여기지.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제 대답해봐. 1하고 3은 높아요, 낮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지 같은지, 작은지 큰지를 이야기하려면 누구부터 이야기해야 돼? 같은 거부터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여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면 커지니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3에서 또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얘네 범위가 어떻게 잡히는 거야?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GX. GX는 뭐 그럼 바로 할 수 있겠지. 자, 같다. 누구예요? 그쵸? 되겠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5보다 작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림이 지금 반대라서 답이 좀 다르게 나오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지만 왼쪽으로 가야지만 작아지는 거죠. 5보다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크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고. 그치.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이번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5도 들어가 줘야 되겠죠. 크다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범위가 나오시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문제 2번은 fx 곱하기 gx라고 써져 있는데, 자, 근데 이 친구의 부호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음수라고 써져 있죠. 자, 근데 내가 그림을 2개 그릴 거야. 그림을 2개 그릴 건데 뭐냐면, 자, 잘 봐봐. 자, 이게 fx고 요게 gx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고, 자, 여러분들아, 그림에 여기에 교점이 0이고 여기에 교점이 4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도 지금 그려져 있죠. 맞아요? 자, 저 친구의 그림이 있고요. 저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지금 저 그림에서 누구를 안 그렸어요? X축을 안 그렸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의 교점이 0이고 여기에서의 교점이 4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에선 저 그림을 보고 내 머릿속에선 이걸 생각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fx였고 이게 gx니까, 자, 묻는 말에 대답해 주렴. 묻는 말에 대답해야 돼.
내가 fx 곱하기 gx란 식이 누군지는 알아야 몰라요? 그리고 저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자, 그러면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해요? 대답은 할 수 있겠죠. 자, 대답해줘. 부탁할게. fx 곱하기 gx가 아유, 잘못 썼다. 미안. fx는 gx가 되는 fx는 gx가 되는 fx는 gx가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봐봐봐. fx는 gx가 되는 이면은 이 그림에서는 x축이 계속 잘못된 시그널을 해. fx는 gx니까 머릿속에 혼동이 나서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 봐봐. 달라진 건 없어. fx하고 gx가 똑같다며. 근데 어디에 0이라고 써 있어? 누가? 아, 그치. 근데 지금은 일단 y부터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y는 이라고 붙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봐봐요. 나랑 얘랑 같은 거지. 그러면 나랑 얘랑 같은 거지. 얘랑 얘랑도 같은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다는 건 얘네 둘이 같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들이 같은 친구는 y는 fx와 y는 gx가 같은 걸 찾아주세요. 뭘 찾아달라는 거예요? 교점. 근데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교점의 x좌표를 찾아달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 너랑 나랑 만나는 교점이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맞아? 여기 있는 거 맞아? 그럼 이제 갈 거야. 야, 네?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뭐니? x는 0하고 4라고 불러야 되겠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x축이 없으니까 굳이 저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5, 1하고 3 대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답하러 가자. fx 곱하기 gx가 음수래. 자, 그러면 음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작다죠. 그치? 근데 문제는 그냥 지 혼자 작다라는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곱한 게 작다라는 거잖아. 곱한 게 작다라는 건 뭐예요? 네가 플러스면 나는 뭐 나와줘야 돼? 네가 마이너스면 나는 뭐 나와줘야 돼? 그래서 1번과 2번의 상황을 다 구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합해 주셔야 돼요. 합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의 상황을 구하러 갑시다. 1번의 상황은 뭐예요? y는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y는 gx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0보다 작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 그림을 봐요. 왼쪽 그림 보시면 fx가 0보다 큰 거에 대한 범위 우리 바로 저기도 구해놨지만 보다 작고 에헤이 나랑 누구랑이야? 얘지. 얘 누구야? x축. gx랑 보면 안 되지. fx랑 x축이랑 본 거잖아요. 얘는 gx랑 x축이랑 본 거죠. 그럼 다시 대답해봐. fx가 x축보다 높아요의 범위 얘기해 주세요. 에헤이 x에 대하여 얘기해 주세요.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얘는요. gx가 x축보다 낮아요. 그 범위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5보다 크다. 그치. 되겠어? 그러면 이거를 야, 내가 만족할 때 너도 만족해 줘야 돼? 이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수직선에다 그릴 거야. 수직선에다 그려. 1, 3, 마이너스 1, 5. 내가 만족하면 너도 만족해야 돼. 여기는 값 없어졌어. 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잖아. 여기도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잖아.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가는 범위는 어디서부터야? 여기죠. 맞아요? 왜냐면 내가 가면서 한 번 썼죠. 내가 가면서 한 번 더 썼죠. 두 번 쓴 영역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번 썼어요? 여기는 안 썼으니까 0번 쓴 거지. 여기 가면서 한 번 썼죠.
여기 가면서 여기는 2번 썼죠. 여기도 한 번, 2번. 그럼 2번 간 데를 찾아달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 원 2번째. 아까랑 반대죠. 그럼 답을 빨리 얘기해도 되겠지. 어떻게 얘기해줘?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입니다. 바로 이야기해줘도 되죠. 어차피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답 구하러 가봅시다. 수직선 한번 그리시고요. 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한번 쫙 썼는데 1부터 3까지 쫙 썼어. 내가 1부터 3일 때 너도 내가 여기에 쓰면 너도 써줘야 돼. 반대로 네가 쓰면 나도 써줘야 돼. 둘이 동시에 쓰는 애들이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로 갑시다. 여기 있는 애들은 썼어요? 안 썼어요? 여기도 썼어요? 안 썼어요? 여기 한 번 썼죠? 여기 2번 썼죠? 한 번 썼죠? 그럼 2번 쓴 애들을 답해주면 되는 거야. 응, 그치. 그래서 답이 요거, 요거, 요거 세 가지가 나오시는 거야. 답 확인해 봐봐. 세 가지 나오는 거.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막 덮어놓고 어렵지는 않지. 어렵니? 못할 정도야? Y라는 거를 얘들아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가 중학교 3년 내내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걸 배워서 풀 때 Y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Y를 생각해 그런다고 바로 되진 않겠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꼭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하라고? 앞으로 이런 애들이 보이면 나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게 X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같아? 뭐가 서로 같아? 자꾸 스무고개 할래? 바로 얘기해야지. 뭐가 같아? Y 값이 둘이 0으로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보게 되면 부등식이네. X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Y를 생각해서 내가 너보다 높을 때 X에 대해서 언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위아래입니다만 잘 생각해 놓으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까지 훌륭하게 다 써먹는 부등식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뭐가 필요해? 다 그래프가 필요하지. 우리가 그래프를 1학년들도 잘 안 그리거든요. 근데 언제 또 그리냐면 2학년 때 그려. 2학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모든 함수 문제에서 부등식은 손쉽게 잡을 수 있겠고. 자, 조금만 더 해보고 쉴게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풀이. 근데 뭐의 풀이야? 2차 부등식.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겠지.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뭐 해달라는 거야? X가 0인가? Y가 X가 Y가 0인데 X가 그치? 2차 방정식은 풀이 하면은 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근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2차 부등식의 풀이는 뭐 하면 돼? 이렇게. 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널찍한 애들이죠. 범위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에 2차 부등식의 풀이 1번, 2번, 3번까지 있는데 페이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번 풀이 봐봐요. 자, 그림 보여요? 판별식이 어떨까요, 걔는? 분별식이 이제 0보다 큰 거. 그치.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니까. 페이지 넘겨봐. 왼쪽을 봐요. 근의 모양 봤어요?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 중근이니까. 자, 라스트 오른쪽 페이지 봤어요? 근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예요? 그럼 잠깐만 2차 부등식의 풀이를 할 때 지금 선생님 그러면 근의 모양부터 보고 가야 된다는 소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중근일 때, 허근일 때. 허근 아직 안 배웠겠구나. 근이 없을 때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뭐예요? 판별식으로 근이 어떤 스타일인지 확인을 하고 부등식으로 접근해 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 어차피 세 개가 다 똑같은 스타일이야. 한 번만 잡으면 다 잡혀.
유형 세 가지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 제가 식은 써놓을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얼추 종료가 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세 가지의 부등식이 있죠. 세 가지의 부등식이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걸로 따지자면 제가 여기에다가 y를 이렇게 붙여 볼게요. 습관적으로 이제 y를 붙이게 되면 요 친구를 보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때 느낌은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걸 보지 마시고요. 얘를 보세요. 그리고 얘를 보세요. 그리고 읽어볼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 내가 너보다 뭐하대? 작거나 같대. 근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니까 얘 2차 함수 그려야 되지. 얘도 2차 함수 그려야 되지. 그치? 그럼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면 그림으로 대충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잘 그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아직 다 배운 게 아니라. 자, 근데 얘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어떻게 봐? 내가 너보다 뭐하대? 높거나 같대. 근데 문제는 네가 누구냐? 누구야? X축이지. 그치? 자, 내가 너보다 뭐하대? 작거나 같은데 너는 뭐야? 1차식은 뭐예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직선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에서 내가 너보다 높대, 낮대 이런 걸 배웠는데 그림을 그리기가 우리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볼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그림으로는 그냥 개형은 볼 수 있어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부등식을 봤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 하고 싶냐면 이 모든 부등식의 문제 무조건 첫 번째는 이 항이에요. 한쪽으로 다 몰아주세요 라는 거야. 한쪽으로 다 몰아야 되니까 얘가 몰리든 똑같은데 얘가 몰리면 좀 불편해지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그럼 얘를 몰았다고 생각하면 얘들아, 자 봐봐요. 다 몰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인수분해 보이는 건 잠깐 스톱이야. 자, 한 가지 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이항이란 걸 시켜서 얘를 다 넘겼어. 얘로 왔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그림으로 생각해 봐봐.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근데 문제는 이걸로 못 풀겠으니까 이항에서 풀어주세요. 그림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이야기가 이항을 시켜. 그럼 달라져. 달라지는 중에 안 달라지는 게 있어. 안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치. X축과 의 교점의 개수가 안 달라져.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의 개수가 2개면 2개가 유지가 되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얘네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달라지냐면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들이 안 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기껏 Y가 높다 낮다 얘기해놓고 표현은 누구로 했죠? X에 대해서 했죠. 왜냐면 주인공이 X였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항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달라졌는데요. 그래, 달라졌지만 안 달라지는 게 두 가지가 교점의 개수. 여기서 2개였으면 여기서도 2개인 거고, 교점의 X좌표. 여기서 교점이 알파 베타가 있었으면 여기서도 교점의 X좌표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해석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 잘 봐봐,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하고 뭐예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바로 마이너스 2하고 4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석해봐봐. 내가 너보다 뭐 하대? 높거나 같대지. 그럼 높거나 같으니까 이건 그릴 수 있잖아. 그럼 바로 답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어떻게 돼? 높은 데가 이쪽이죠? 같다까지 들어가 있죠? 그럼 뭐 하면 써? 응?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 물론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우리 바로 해볼까요? 이번엔 인수분해로 해볼까? 자, 이제 이렇게 이항시키겠지? 그러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가 0 이하죠. 완전 제곱식이래. 완전 제곱식이래. 인수분해가 돼서 그러면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이하죠. 자, 상식적으로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은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복소수를 배우긴 했지만 우리는 그때만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다 실수해서만 이야기하니까 복소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실수로 봐야 되니까 제곱해서 음수인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날렸어. 그럼 뭐만 남았어? 제곱해서 0인 것만 봐주면 되는 거잖아. 제곱해서 0인 경우는 뭐 있어요? 3분의 2.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려볼까? 넘어갔지? 달라지긴 했지만 안 달라지는 게 뭐라고? 교점이 1개였으면 1개. 교점의 좌표가 3분의 2였으면 3분의 2인 거야. 자, 그럼 그려봐. 이렇게 되죠. 그럼 해석은 내가 너보다 뭐하대? 작거나 같대.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 이항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려니까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포시 잠깐만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없는 건가 해서 여기서 판별식을 데리고 올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근이 없다겠지. 그럼 근이 없다라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요? 자, 그럼 이걸 그려야 돼. 그리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근데 그리면 자,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근이 있겠지. 그럼 내가 그림을 더 내려봐. 그래도 근이 있겠지. 위로 올려요. 그치. 왼쪽 오른쪽으로 해도 근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적당하게 올려서 아직까지 근이 있죠. 더 올리면 쫙 올렸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의 그림은 이거고 나는 얘인데 내가 너보다 낫대. 있어, 없어?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근이 그치, 없다 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부등호의 방향을 이렇게 돌렸어. 그러면 내가 너보다 크대. 그건 다 크잖아. 안 큰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답이 뭐가 돼야 돼요? 근이 무수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쓰려고 보니까 얘도 무수히 많은 거잖아, 솔직히. 4 이상도 근이 한두 개야?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근이 무수히 많다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아니 어차피 x 다 되는 건데요 라고 해서 이때는 근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모든 실수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간간히 나오는 게 뭐냐면 부등호를 한 번 더 쓸 건데 이번에 여기다 뭘 쓸 거야? 등호를 쓸 거야. 내가 너보다 뭐하대? 높거나 같다대.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높은 건 다 높잖아요. 같은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문 현답. 3은 2보다 크다. 맞아요?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러면 이 부등호는 크다 또는 같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오케이 사인을 줄 수 있는 거지. 크다가 만족했으면 그냥 크다만 봐도 되는데 같다가 없으면 그냥 없는 것 같다 써도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범위 답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부등식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근데 문제는 얘는 근의 형태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이 안에 뭐가 숨어져 있어? 아직 정확하게 베일은 못 벗겼지만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판별식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일 때 근의 모양인 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음수일 때죠.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그냥 문제 없어. 그냥 가시면 돼. 판별식이 0일 때도 큰 문제는 없어. 완전 제곱식이니까. 만약에 내가 니네들한테 물어볼게. 지금 여기에서 3분의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것만 살짝 지웠어.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뭔 소리야. 근이 없다잖아. 같은 걸 지웠으니까 너 나보다 작대. 작은 거 있어 없어? 근이 없다라고 써야 되겠지. 돌렸어. 뭐라고 써야 돼? 아니지. 3분의 2는 0이 나오죠. y가. 네. 그니까 완전. 근데 0보다 커야 되잖아. 네. 3분의 2가 들어가면 0인데 모든 실수라고 하게 되면 3분의 1을 딱 넣어봐. 0인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2가 아닌 모든 실수. 만약에 이렇게 쓰면 3분의 2까지 다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걸 지우고 모든 실수. 이 친구는. 그러면 지금 세 가지 형태의 식을 풀어봤더니 일단 무조건 첫 번째는 뭐예요?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 인수분해.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마지막에 뭐 해봤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아래만 판단하게 되면 답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